자, 이제 16강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은 원래는 이제 뒤에 공식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보도록 하는 거야. 아주 쉬운 부분만. 자, 여러분 우리가 수열의 합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표현했었죠? SN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했었었지, 그치? 자, 합은 서머리죠, 영어로, 그치? 서머리니까 고놈의 약자 S를 쓰는 거고, SN이라고 한다는 거는 무조건하고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었었죠. 근데 이 SN이라고 하는 거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얘도 완벽한 합의 표현은 아니야. 왜 약점이 있냐면은 이 SN은 무조건하고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항부터. 이게 단점이에요. 끝나는 이 항은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시작은 무조건하고 첫 번째 항부터다. 그러면 이런 불리한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시그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그마는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도 합입니다. 합인데 이 합은 어떻게 할 거냐? 요 자리에는 일반항을 적는 거예요. 일반항을 적으니까 여기에 누구를 적는다? AN을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시그마 주변에는 뭘 적냐면요, 여기는 시작을 적고요, 여기는 끝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요 n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A1이 나오죠. 2를 대입하면 A2가 나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문자에 중복이 생겨서 오류가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n을 1부터 n까지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n 값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n까지 가도 이 n은 1이 돼버려. 맞니? 그러니까 1부터 1까지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니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일반항의 문자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요건 잘못된 표현이지, 그치? 잘못된 표현이니까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시그마, 자, n 대신에 k를 대입해요. 그럼 이제 k 값을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대입한다. 말 되죠, 그쵸? 무슨 말이야? k 값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했다. 맞죠?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 A1, 2를 대입하면 A2, 3을 대입하면 A3, 마지막에 n까지 대입하면 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 첫째 항이라고, 첫째 항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작하는 항, 그지? 시작하는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니? 자, 표현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해석합니다. 시그마 뒤에는 무조건하고 누가 와야 된다? 무조건하고 일반 항이 와야 된다. 그런데 문자를 왜 n으로 안 쓰고 k로 썼냐? 다음과 같이 중복 현상이 생기니까 k로 쓴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셔라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됩니까?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바꿔서 써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땡땡땡에서 A 100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자, 몇 번째 항부터 시작하죠? 세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시그마, 자, AK다. 그러면 K 값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돼요? 맨 처음에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100까지 간다. 이해되셨죠? 자, 3부터 100까지 대입해서 더하셔라. 자, 그러면 이 시그마 공식을 쓰게 됐을 때는 어떤 장점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부터 더하지 않더라도
그 합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간단한 시그마식만 보면 이 표현만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니? 자, 그런데 선생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AN이라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 N 값에다가 누구를 3을 대입해서 100까지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복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N으로 써도 상관없다. 뭐 K로 써도 상관없다. 뭐 A로 써도 상관없고 P로 써도 상관없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이번에는 K 값을 5부터 얼마까지? 뭐 8까지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A, 2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K 값을 5부터 8까지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2K에다가. 그럼 이제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A 10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A 12. 맞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 16까지 가버린다. 됐나? 자,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마지막 1시간 동안 하는 이 수열의 합은 해석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해석. 읽고 해석하고 시그마를 어떻게 써먹는지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연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웠던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죠? 그렇죠? 자,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지? N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 걸 뺐다. AN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N번째까지 쭉 더한 거죠, 그렇죠? 봐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SN-1은 무슨 말이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다? AN-1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거를 빼버렸으니까 누가 남겠어요? N번째가 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맞니? 자, 이런 것도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표현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맞니?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다. 거기서 누구를 뺐다?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더한 걸 뺐다. 맞나요? 그랬더니 누가 남는 거다? N번째 항이 남은 거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SN을 시그마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하나 봐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1번 봐볼게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봅시다. 시그마. 이 형태가 지금 일반항이 어떤 꼴이에요? 자, 일반항을 한번 써보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N제곱이 되는 거죠. 일반항이 N제곱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K제곱이 들어오면 되겠지. 그리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자,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그 일반항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아이고 3을 몇 번 더했니? 6번 더했죠. 자, 봅시다. 얘도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3이 6번 더해졌는데 얘를 A1이라 써보세요. 얘를 A2. 그럼 얘가 A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자, 여기서 일반항은 누가 되는 거죠? 일반항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이 아니라 그냥 숫자 3이 일반항인 거죠. 그렇지? 따라서 시그마 누구를 더한다? 3을 더한다. 일반항 3을 더할 거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됐나요? 여기에 꼭 식이 들어올 필요는 없죠.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니? 자, 2번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해봤으니까 지금 바로 1-2번하고 2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2번 문제를. 됐니? 나열만 한번 해보는 거죠. 다 쓰지 말고 점점점에서 쓰세요. 알겠죠? 지금 해보고 요것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을 볼 텐데요. 자,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쉽지만 우리가 왜 이런 공식이 또 나오는 건지 한번 또 봐야 되겠지. 자, 시그마는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자, 이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일반항이라 그랬죠, 그렇죠? AK도 일반항이고 BK도 일반항이지만 이 합도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에다가 무엇을 대입할 거냐 봤더니 1부터 N까지 대입하세요. 그리고 더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자, 얘를 적어보면 A1 더하기 B1 2를 대입하니까 A2 더하기 B2 맞나요? 자, 그리고 쭉 가서 어디까지? AN 더하기 BN까지 더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A끼리만 서로 다시 더해보는 거야. 자, 더해보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 다시 B1, B2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간다? BN 됐니? 자, 그럼 이제 표현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A1부터 AN까지 더했으니까 그거를 시그마로 더하세요 라고 표현하면 되고 누구를? AK를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그죠? 자, 다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시그마 자, 더한다 누구를? BK를 더한다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그리고 나서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합은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일반항의 합은 시그마의 합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럼 선생님 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자, 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그대로 써봅시다. 자, 뺐습니다. 뺐어. 자, 빼면 여기도 빼게 돼 있어요. 왜냐? 자, 뺍니다. 여기도 빼는 거죠. 그쵸?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B1 그지?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이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맞니? 그거를 뭘로 묶는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N을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결국에 이 합을 뭐 하는 거다? 빼는 거다라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일반항을 더하고 빼는 거는 시그마의 합과 차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은 이따 이걸 적어 볼 건데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CAK더라. 자, 이번에는 일반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일반항이 AK만 있는 게 아니라 C가 곱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C는 뭐가 되는 거냐? AK의 계수가 되는 거죠. 이 계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자, 시그마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는 거겠지. 자, 근데 왜 빠져나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역시 증명. 자, 내가 여기다가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예요. 자, 그대로 더해줍시다. CA1, CA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CAN까지. 자, 그럼 전부 다 뭐가 곱해져 있다? C가 곱해져 있으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돼서 AN이 됐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C는 가만히 있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정리해주면 더한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더했다? AK라는 일반항을 더한 거다.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맞나요? 자, 그래서 계수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그렇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예제로 이런 걸 하나 봤었죠? K는 1부터 6까지 누구를? 3이다. 맞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3이라는 값을 더할 거다. 근데 1부터 6까지 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했었죠?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다. 맞니? 그러니까 3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맞니? 그래서 6 곱하기 3을 해서 18이 나오겠죠. 그러니? 자, 그런데 계산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일반항 3이랑 개수, 이게 개수죠 지금. 1항부터 6항까지니까 개수를 뭐 한 거예요? 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공식은 어떻게 된다? n하고 c랑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nc. 그런데 실제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됐겠죠. 자, 우리가 이 k 값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을 못하죠? 문자 해석하는 거야. 대입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 c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 상수항이라고. 숫자가 적어져 있지 않고 문자가 적어 있다 하더라도 k 값을 대입을 못하니까 대입을 못하는 문자 값은 전부 다 상수항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식이 돼 있으니까 얘를 더하겠죠. 자, c를 계속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얘는 첫 번째 항이 되고 얘는 두 번째 항이 되고 얘는 세 번째 항이 되고 얘는 n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개가 있더라? n개가 있더라. n개가 있으니까 nc가 되는 거겠죠. 공식 이해됩니까? 의외로 이 3번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는 연산할 때 학생들이 자꾸 다른 계산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다? 대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해. 근데 생각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너는 대입이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상수항이겠지. 그럼 그거를 더할 건데 몇 번 더 할 거야? n번 더 할 거야. 그지? 그래서 nc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지금 잠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한 거 적어보세요. 자, 확인 문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AK어는 일반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2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결과가 알파였습니다 라고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BK라는 일반항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고 나니까 베타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만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필요했었어. 그치? 그래야지 공차도 구하고 공비도 구하고 일반항도 구하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이 문자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쉽다. 왜? 시그마에서 일반항을 더한다는 것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능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되니까 결국에 이 답은 뭐가 돼요?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2번도 일반항을 서로 뺐죠. 그러면은 분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뭐 했다? 빼버렸다. 뺐으니까 그 결과는 뭐가 돼요?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세상 쉬운 겁니다. 그냥 사칙연산 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맞니? 봐봐.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쓰면 되잖아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맞니?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빼서 답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칙연산 하듯이 해라.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일반항인데 여기 뭐가 곱해져 있어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3이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죠?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쓴다? 3을 앞에다가 시그마 앞에다 놓고 k는 1부터 n까지 ak보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누구의 알파였죠? 따라서 3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얘도 아까 위에서처럼 하면 되죠. ak의 합이 뭐였죠? 알파였죠. 그러니까 그냥 3알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꼭 이렇게 이쁘게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랬죠. 다른 건 다 그냥 풀리는데 얘만 조심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자, 4를 더하라 그랬는데 K값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얘를 뭐로 생각하자? 상수항으로 생각하자. 그럼 이 상수항을 몇 개 더한다? 1항부터 n항까지 n개를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n이랑 4를 뭐한다? 곱하자. 4를 n번 더한 거니까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4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옆에 2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풀고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줄게. 자, 2-1번 보세요. 자, 2-1번 보니까 다음 숫자의 배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죠. 그러면 자, 선생님 따라서 해봅시다. 자, 얘가 A1이죠. 밑에다 씁니다. 얘가 A2예요. 얘는 A3죠. 그쵸? 그러면 얘가 몇 번 짱인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필요한 거니까 몰라서 가만히 봐봤어. 자, A1은 3분의 1, A2는 6분의 1, A3는 9분의 1인데 요 1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죠? 3을 곱하니까 분모값이 나오죠. 그쵸? 그죠? 아,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다? 3n분의 1의 형태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찾고 나니까 얘가 몇 번 짱이 돼버리는 거예요? 9번 짱이 돼버린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을 쓸 수 있죠. 자, 나는 더할 거야. 근데 누구를 더할 거야? 일반항을 더할 거야. 맞니? 일반항이 누구죠? 3K분의 1이죠. 그쵸? 자, 3n분의 1 쓰지 않고 K분의 1 쓰자. 습관적으로. 그럼 이제 요 K에다 누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대입하면 되죠. 자, 이게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자, 너 몇 번째야? 너 몇 개야? 이게 엄청 중요하죠. 어떤 것이든 간에 뭐 일반항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도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A1, A2, A3라고 써보세요. 그래야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1일 때는 2, 2일 때는 5, 3일 때는 8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그지?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숫자들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1일 때는 2, 2일 때는 5, 3일 때는 8. 3씩 커져가고 있죠. 아, 얘네들은 3씩 커져가고 있지. 근데 요 1에다가 어떤 짓거리를 해야지 2가 나오고 여기다 어떤 짓거리를 해야지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일반항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항은 어찌됐든 간에 뭐의 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1일 때 2, 2일 때 5, 3일 때 8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3배에서 1 빼는 거 보인가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3배를 해서 1을 빼서 제곱한 거잖아. 그치? 3 빼기 1. 3 곱하니까 6 빼기 1. 3 곱하니까 9 빼기 1. 맞나요? 그럼 이제 이 값도 예측이 되죠. 이거는 A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7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선생님은 이런 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숫자의 배열을 보고 일반항을 식으로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반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 등차 수열 구할 수 있고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그마 문제에서는요. 나열된 숫자의 형태를 식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빨리 보여야 돼요. 맞니? 자, 고로 결과 시그마 누구를 더할 거다? 3K-1의 제곱을 더할 거다. 어디서부터? K 값을 1부터 7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다. 됐니? 중요하죠? 1번 별표 2-1번 별표하시고 자 4번도 별표하세요. 오늘은 요 2번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6번 8번은 누구나 잘 풀어요. 오히려 2번 4번을 더 잘 못 푼다. 특히 4번은 참 많이 틀려요.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몸에 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방정식풀이 하는 거 익숙해져 있어요. 방정식풀이 안 하면은 뭔가 막 찝찝해. 근데 이 오늘 마지막 배우는 내용은요,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규칙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자, 2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일반항이라 그랬죠. 요 일반항에다가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한다는 거죠. 근데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요 숫자 형태를 잘 봐볼까요? 자, 3k라는 거는 3의 배수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지. 그러면 얘네들은 3의 배수에서 1 뺀 거고 얘도 3의 배수에서 1 뺀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숫자가 연속해져 있는데 3의 배수 시작해서 3, 4, 5 이런 식이지, 그치? 혹은 1, 2, 3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하면은 뭐가 나온다? 5n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에그머니나 일반항을 전혀 모르는데 어찌됐든 얘네들을 세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k 값을 1부터 30까지 대입하라 라는 거야. 여기다가, 그치? 얘도 뭔지 모르겠어. 여기는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일반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열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나열해 보도록 하죠. 자, 1부터 대입합니다. 뭐 나오죠? A1. 1 대입하니까 A2. 1 대입하니까 A3죠. 자, 1 대입한 게 A1, A2, A3다. 자, 2 대입해 볼까요, 이제? 2 대입하니까 A4, A5, A6이죠. A4, A5, A6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서 마지막에 n까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까지 대입하니까 A3n-2, A3n-1, A3n 이렇게 한 결과가 5n이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얘를 이제 써보는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ak다. 그러면 요 ak에다가 1부터 30까지 대입한 걸 써보자는 거야. a1, a2, a3, a4, a5, a6, 그지? 자, 그리고 점점점 어디까지? a20, 뭐 5부터 써볼까요? 25, 26, 27, a28, 29, 30. 선생님이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는데, 자,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전개식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그냥 쭉 나열만 했죠. 우리 무슨 연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시그마를 읽고 그냥 써보기만 했어요. 써봤더니 1, 2, 3, 1, 2, 3 동일하게 있죠. 자, 4, 5, 6, 4, 5, 6 순서대로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마지막에 있는 값이 누구랑 같으면 돼요? 여기 세 개랑 같으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n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n값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니? 그럼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뭐를 집어넣으면 돼?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냥 나열해서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 도대체 n이 얼마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됐니? 자, 그러면 옆에 1번하고 3번 푸는데 5분 드릴게요. 이제 6번 볼까요? 6번은 아까 했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쉬웠던 문제죠. 자, AK를 쭉 더했더니 20이다. BK를 쭉 더했더니 30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맞나요? 근데 땡큐하게도 얘도 1부터 20까지죠. 그쵸? 자, 분리를 할 텐데요. 분리를 할 텐데 개수가 2겠어요. BK 개수는 3이죠. 개수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 방에 정리를 합니다.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3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됐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였다라는 거죠? 이 값이 20 그리고 이 값이 얼마였던 거죠? 30이죠 그쵸?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0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2 으로 10 빼기 20을 해서 답은 0이 되더라. 어렵지 않지? 굉장히 쉬운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1항부터 20. 자, K를 1부터 20까지 대입하는 건데 위에 조건에 있는 거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분리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분리만 해서 개수들 이 개수들은 바깥으로 빼주자라는 거야. 자, 빼서 정리합니다. 얼마? 마이너스 3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2죠. 그쵸? 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고는. 자, 여기 가니까 아까 했던 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누구죠? 요 값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값도 눈에 보이셔야 되겠지. 얼마다? 얘는 20이더라. 그 다음 뒤에 얘는 30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요거. 자, 대입이 안 되니까 뭐 한다? 대입이 안 되니까 상수항 처리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1항부터 20항까지 20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네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2.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 더하기 30 마이너스 40. 바로 마이너스 70이 답이 되더라.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자, 그럼 8번에 이제 별표하세요. 8번은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가봅니다. 여러분, 이거 분리해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5의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4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요 거듭제곱 보이면 이거 뭐라 그랬죠? 등비수열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등비수열을 더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필요하겠죠. 그쵸?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가는 겁니까? 자, 공비가 누구죠? 거듭제곱의 미세에 해당되는 거죠. 5를 여러 번 곱한 거니까 R-1분의. 자, 첫째 항은 이 K에다 누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5가 되는 거겠죠. R-1분의 A 곱하기 R의 몇 제곱? 항이 4개구나. 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이제? 자, 요 4는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자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4더라.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자, 5 가로 5를 4번 곱했어요. 25 곱하기 25지, 그치? 얼마가 나오죠? 625가 나오겠죠? 625에서 1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624가 됐겠지, 그치? 4, 4, 16. 자, 약분 들어가면 되겠죠? 약분하니까 얼마? 156이 됐겠지, 그치? 그럼 5에다가 156 곱하니까 얼마가 돼? 780이 됐겠죠? 16도 하니까 79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할만하죠? 자, 등비수의 합동식을 이용했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자, 이거 분리되죠, 그쵸? 자, 분리되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요거 지수 분배해서 얼마가 되죠? 2분의 1의 K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겠지? 자, 요거 자, 요게 어떻게 된 거예요? 2 곱하기 2의 K제곱이죠, 그쵸?
2 곱하기 2의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3분의 1의 k제곱 맞나요? 이렇게 분배 맞지? 이렇게 분배하니까 2분의 1의 k제곱 지수 분배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3분의 1의 k제곱.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의 k제곱. 이제 이 마이너스 2는 계수니까 바깥으로 나갔겠죠. k는 1부터 10까지 3분의 1의 k제곱 됐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끌어다가 계산합니다. 자 거듭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r-1이 아니라 1-r을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 1 대입하면 첫째 항 나오죠, 그쵸? 자 1 대입하니까 얼마? 2분의 1 바로 2분의 1의 몇 제곱이죠? 항이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번에는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반대로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지? 1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데 자 쏘리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가 2분의 1이고 얘는 분모가 3분의 2잖아요. 자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죠, 그쵸? 여기도 3분의 2지 통째로 사라지죠, 그쵸? 자 남는 거 그대로 적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의 10제곱 그럼 다시 누가 사라지죠? 1이 사라지죠, 그쵸? 자 그러면서 남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왜? 3을 10번 곱한 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5번, 7번만 숙제로 하세요.